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 주차장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부 아파트는 이미 지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임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인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나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등의 아파트 입주민 카페와 맘카페 등에선 전기차 화재 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거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실제로 지하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의치가 않은 실정입니다. 사실상 방법은 지상에 새로 설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업체들의 수요가 몰려 있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전기차법에 따르면 각 아파트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주차면 수가 있는데 이런 공간이 지상에 충분치 않은 아파트가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100으로 잡았을 때 현지법은 전기차 전용 구간을 2%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도 공간 자체가 안 되고요. 용인시 아파트 연합회의 경우 급한 대로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을 마친 전기차는 즉시 지상으로 이동 주차하도록 하는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대책안을 지역 내 595개 아파트 단지에 전달했으며 각 입주자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상차 화재가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충전을 하고 막바로 지상으로 이동하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다 홍보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전기차 화재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연 정부에선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도내 아파트 거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 버스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빠르게 오르는데 중국산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2층 전기버스까지 도입될 예정인데요.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전기버스 위로 소방대원들이 호스로 물을 뿌려대지만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 1월 안양시 만안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서 전기버스에 불이 나 약 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감식 결과 배터리 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열폭주가 화재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 불이 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5월엔 한 버스 회사가 학교 바로 옆 공터에 전기버스 충전소를 짓겠다고 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충전소 설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충전소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 속에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지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빈번히 화재 폭발 사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잇따른 화재 소식에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인 전기버스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기버스를 타자 출입구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가 보입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빨간색 ABC 분말 소화기입니다. 하지만 전기버스에 들어간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의 경우 일반적인 ABC 분말 소화기를 사용해도 잘 꺼지지 않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용인 D형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전기버스가 아니든 어쨌든 그 ABC 소화기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뭐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렇다면 화재 발생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해 불꽃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
불꽃 감지기는 화염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파장과 깜빡거림을 감지해 신호를 보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안양의 한 운수업체는 차고지에 불꽃 감지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꽃 감지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수소 불꽃 감지기를 추천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전에 일반적으로 수소가 먼저 발생되기 때문에 불꽃 감지기보다는 수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화재를 보다 빠르게 감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보급률이 높아진 전기버스. 심지어 올해 말까지 수원 용인 화성엔 2층 전기버스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 등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기도 의회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배터리 화재를 진화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건데요. 어떤 대안들이 제시됐는지 주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주차된 전기차가 전소된 뒤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발화가 시작된 리튬 배터리가 전소돼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에선 리튬 배터리 진화에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화기 관련 연구 실험에서도 불붙은 배터리는 다 타서 불이 스스로 꺼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화재가 난 전기 차량만 전소시키고 주변에 더 이상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아니면 어떤 설계를 할 때 물 부어서 이게 끄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불난 건 끝까지 태워라. 그냥 대신 그것만 태우자. 나머지 쪽으로 번져나가는 거를 잡아보자. 다른 대책으로는 화재 초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CCTV와 화재 감지기 등을 빨리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는 충전시설은 되도록 지상으로 이전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하는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다른 차량과 시설물에도 쉽게 불이 옮겨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조례 등의 손질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열폭주에 의해 대형화 가능성이 높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거나 초기에 감지하여 화재의 확산을 차단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훈련된 피난과 준비된 대응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전기차와 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전기차에 대한 대책이 속속 제시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평택시가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자체 대응 계획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건축 허가 단계에서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하에 둘 경우엔 방화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배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의 아파트 전기차 화재.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 불이 나면서 20여 명이 연기를 마시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100여 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480세대에 물과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평택시도 전기차 화재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9월부터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건축 심의를 진행하고 기존의 전기차 지하 주차장은 지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설치를 원칙적으로 정하고 기존에 추진해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별도의 주차 구획을 만들고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지하에 전기차 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 주차 계획을 집단화하여 방화벽으로 둘러싸는 방안 등을 소방서와 기술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전기차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질식 소화 덮개를 소방서에 지원하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공동주택단지 전기차 시설물을 전수 조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광복 79주년을 맞아 대한광복회 회원들이 독립운동가가 활약하던 만주를 찾았습니다.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열사들의 자취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관리가 부실하거나 아무런 표식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을 찾아 떠났던 후손들의 여정을 권예솔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울창하게 자란 옥수수밭을 헤치고 들어가자 자풀에 가려져 있던 묘가 보입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지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해낸 서일, 나철, 김교헌, 대종교 3종사의 묘역입니다. 광복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운 이들의 치열했던 역사. 지역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는 설명과 달리 현실은 모두의 무관심 속에 사실상 방치된 모습입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에 맨손으로 잡초를 뽑으며 넋을 기리는 후손들. 너무 초라하죠. 아심 일에 대해서 너무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대들이 이제 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또 되새김하고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애잔합니다. 인적이 끊긴 듯 방치된 또 다른 유적지, 청산리 전투 기념비입니다. 지난 2001년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수억을 들여 중국에 기증한 기념비인데 곳곳이 깨져 성한 곳이 없습니다. 탑에 새겨진 인물들을 살펴보면 어딘지 낯선 의상에 거리감마저 느껴집니다. 제대로 된 관리는커녕 관련 설명도 없어 자칫 청산리 전투의 의미까지 퇴색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통화시 빽빽하게 옥수수가 들어서 있는 넓은 벌판. 110여 년 전 신흥 무관학교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척박한 땅 만주에 터를 잡고 군사훈련과 역사교육을 통해 수많은 무장 독립군을 길러낸 신흥 무관학교.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곳이지만 관련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 조부가 이 지역에서 한족회 회원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이덕근 씨. 여기 태생입니다. 옛날에는 젊었을 때 여기 있을 때는 할아버지 구체적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났는데 이번에 이 사직지 탐방으로 이렇게 와서 실제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격동됩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잠시,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면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힐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좀 철렁합니다.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이름 있는 곳이고 이 있는 이런 그런 곳인데 표적이 없고 이러니까 정말 좀 서운한 게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 회원들은 만주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돌아봤습니다. 선조들이 살아 숨쉬고 활동했던 흔적들을 되짚어보며 역사를 우리가 지키고 알려야 함을 되새겼습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여기 와서 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게 저희들한테는 가슴이 와닿고 저희 선대들을 다시 더 기리게 되는 거죠. 바른 역사 교육을 받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뜻, 광복을 어떻게 해서 광복을 찾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다 더 실감나게 사실에 입각해서 교육에 임했으면 바람합니다.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
소중한 독립의 역사를 기억하고 찾아가 지키려는 노력은 후손들에게 남겨진 과제 중 하나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만주 땅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독립운동 사적지만이 아닙니다. 한국 고대사의 중심이었던 고구려와 발해 유적 중에선 역사 왜곡 속에 훼손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 동북공정 속에 잘못 소개되거나 문화재 복원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권예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최고 등급 문화재인 고구려 유적지가 밀집된 길림성 지반시. 한국인은 이곳에서 요주의 대상입니다. 무리지어 움직이는 한국인 주변으로 중국인 경비원이 붙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사진을 찍는 중국인들과 달리 한국인들의 촬영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중국은 고구려와 발해가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주장 아래 왜곡된 역사관인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역사 문제를 체제 문제 또는 영토 문제와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마치 이제 지금의 그 영토가 우리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이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건데 희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역사라는 거는 이미 흘러간 역사를 갖다 지금 권력이 재단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사적지 안내문엔 광개토 왕릉비를 중화민족 비석예술의 진품으로 유명한 해동 제1의 고비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도 유적지 의미에 대해 묻자 자신들의 역사를 설명한다고 자신 있게 설명합니다. 它是我们国家五 A级景区，也是非常重要的历史文物的一个见证吧，然后见证了一段历史。 계곡과 산에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전란 때 대피 장소로 활용했을 거라 추정되는 환도산성.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이후 중국은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 비교적 최근에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역사 문화적 가치보다 외양 복원에 치중해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됐다는 지적입니다. 복원을 상당히 이제 좀 조잡하게 해놨는데 어쨌든 기반과 그 이 환희는 조금 보존이 돼 있는데 그 여타 고구려 뭐 이쪽 그 유적들을 보면은 그냥 방치라는 이름으로 이제 훼손되고 있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훼손되고 있는 우리의 역사.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위상에 걸맞은 알맞은 역사 인식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33년 전 이날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참상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걸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시흥에선 시민들의 참여로 8년 전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이후 매년 소녀상 앞에서 기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 옥구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두 손을 굳게 쥔 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 국화꽃을 바치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위로합니다. 시흥시는 지난 2016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이후로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가장 아픔을 겪었던 가장 약한 그 소녀를 생각하며 우리의 역사를 생각하며 잊지 않고 이 뜻을 기린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겨내고 있는 거고요. 소녀상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노력이 있으셨습니다. 정말 그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시흥 평화의 소녀상은 시흥 시민 1,537명과 97개 단체의 모금 활동을 통해 건립됐습니다. 시민들은 아픈 역사를 기억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해서 8월 14일은 세계 위안부 기림식으로 날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 잊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정말 뜻깊은 이런 거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추모하는 메시지를 직접 써보며 아픈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으로서나 청소년 학생으로서나 이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뜻깊고요. 앞으로 이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서 친구들과 많이 새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올해로 8주년을 맞은 시흥 평화의 소녀상 기림식. 한켠에는 시흥 평화의 소녀상 청소년 그림 공모전 수상작 전시가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수원경실련과 수원FC, 수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수원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를 살리기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는 공간이 협소해 이전을 해야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개 기관은 올 연말까지 7천만 원 이상을 모아 학교에 전달한다는 목표입니다. 후원금은 수원경실련 계좌로 1인당 단 한 번만 1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경실련이나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안양 호성초등학교 후문 통학로가 오는 12월까지 차 없는 거리로 조성됩니다. 안양시는 13일 호성초 일원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차 없는 거리를 주민들의 생활 여가 공간으로도 꾸밀 예정입니다. 호성초 차 없는 거리는 호계 3동 행정복지센터부터 호성초등학교 후문까지 약 460m 구간입니다. 네, 이상으로 BTV 경기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